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반도의 화산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 지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면 각각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철원에 있는 용암대지 이러한 지형들을 공부하고 이것들을 지도로 봤을 때 지형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여러 화산들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백두산, 울릉도, 그리고 제주도 가본 친구들은 봤겠지만 삼방산, 한라산의 백록담, 그리고 한라산 산체 모양도 각각 다르죠. 백두산의 꼭대기에 있는 천지와 한라산의 꼭대기에 있는 백록담. 그리고 울릉도 안쪽에 있는 나리분지. 자, 아주 다양한 화산 지형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이러한 화산 지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화산 지형이라는 것은 지하에 있던 마그마나 가스가 지각의 틈을 통해서 지표로 분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화산 지형은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초에 형성됐는데요. 신생대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되어 필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생대에도 굉장히 많은 화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화산 활동들이 일어났었는데 너무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이 침식이 되어서 주요한 화산 지형으로는 잘 꼽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고 화산 지형의 특징이 잘 살아 있어야만 우리가 주요 화산 지형이라고 공부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신생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화산 지형은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다음에 철원에서 평강 사이에 있는 용암대지까지 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생대의 화산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화산 지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각각의 지형들로 들어가기 전에 화산의 전반적인 어떤 형성, 과정, 그 어떻게 해서 화산 지형의 독특한 모양을 이루게 되는지를 알려면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먼저 화산은 화구와 화산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구 주위에 화산 분출물이 퇴적돼서 화산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어, 화산이 있고요. 사실 지하에서 마그마가 마그마가 화도를 통해 화도라고 해요. 길도자를 써서 화도를 통해서 나오다가 맨 끝에 있는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게 화구죠. 원래 사실은 평지였겠죠. 평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화구를 통해서 나오다가 나온 어떤 화산의 분출물들이 이렇게 타곡타곡 쌓이기도 하고 뭐 흘러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화도 주변으로 쌓여서 전체적인 화산체, 이 화산의 형태, 이 화산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화고의 지형은 이제 마그마가 분출되던 그 화구가 있고요. 지하의 마그마가 용암이나 혹은 화산의 가스로 지표로 분출하는 출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파이고 나면 여기에 물이 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화구호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화구호는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백록담에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지형들은 그 지역을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칼데라는
마그마가 분출한 이후 분화구 부근이 함몰되어 형성된다. 자, 여기에도 물이 고일 수 있겠죠? 여기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 호가 형성됩니다. 자, 화구와 칼데라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세요, 그림. 여기 마그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건 화구예요. 위에 1번. 화구랍니다. 그런데 지하에 마그마가 너무 많이 빠져나오면 구멍이 크게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이 흙들을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함몰됩니다. 함몰되고 나니 우리 눈에는 굉장히 큰 구멍이 되고 여기에는 물이 이렇게 고일 수 있는데 우린 이것을 칼데라호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의 산체가 올라오고 중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칼데라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자 아닙니다. 각 지역을 공부할 때 여기 있네요. 백두산 천지와 울릉도 나리분지 각각의 지역을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의 형태는 분출하는 용암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쭉 깔린 대지가 될 수도 있고 야트막한 산이 될 수도 있고 동그랗게 솟은 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지역에 분출한 용암의 성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짚어볼 건데요. 자, 즉 용암의 종류에 따라서 화산의 형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현무암질 용암이 만약에 분출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또 용암을 구분할 때 현무암질 용암과 안산암질, 조연암질로 나뉘는 건가요?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현무암질 용암은 아무래도 어, 좀 유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점성이 작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마치 주가 같다고 할까요? 네, 주가 같은 형태라서 그게 쑥 부으면 옆으로 쭉 흘러가는데 어떠한 지역은 용암 대지를 이루기도 하고 어떠한 지역은 순상 화산의 모습을 이루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산암질, 조면암질은 점성이 굉장히 작아요. 점성이 굉장히 커요. 유동성, 즉 흘러가는 정도죠. 흘러가는 정도는 굉장히 적어요. 지금 여기서 꿀을 번쩍 찍어 들었더니 떨어지는 게 없다그죠. 쭉 끌려오는 부분이 다 보이면서 굉장히 끈적끈적함을 알 수가 있죠. 꿀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네요. 자, 우선 여기까지 보고 현무암질 용암부터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조그맣게 밀렸는데 현무암질 용암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점성이 굉장히 작았어요. 끈적끈적하지 않고 쭉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연히 유동성은 큽니다. 잘 흘러간다. 여기서 지금 보면 용암의 분화와 분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어디서 보냐면 여기 위에서 따로 적어 놨어요. 용암의 분화 방식에 따라서 얘가 흘러나온 다음에 조용히 쭉 퍼져가는가. 사실 현무암질의 용암들은 대체적으로 성질이 거기가 화구, 구멍이든 이게 뭐 어떤 지하의 균열이든 어쨌든 용암이 나오면 굉장히 조용히 쭉 흘러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출식 분화라고 해요. 용어죠 그냥 일출식 분화. 그런데 이것은 현무암질 용암의 특성 때문이에요. 현무암질 용암이 점성도 굉장히 작고 유동성이 굉장히 크죠. 반면에 폭발식 분화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굉장히 주변에 큰 타격 없이 조용히 마그마가 분출하는데 포인트를 두는 거라면 폭발식 분화는 화산이 올라오는 중에 여기 구멍이 있어야겠죠? 자, 이 화도를 타고 지하에 마그마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위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기를 누르고 있던 땅의 압력이 감소하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가스들이 급격하게 막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구에서
이 가지고 있던 화산의 분출물이 막 폭발하듯이 팡 터져 나오는 형식이에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이 화산의 폭발이라고 하면 이러한 폭발식 분화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일출식 분화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용어 알아두세요. 일출식 분화, 현무암질, 용암. 그럼 폭발식 분화는 뭐 조면암질이나 안산암질인가요? 앞에서 표해봤죠. 대체로 그러한 편입니다. 우선 일출식 분화는 현무암질, 용암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용암의 분화 방식에서. 자, 다음은 그 용암 분출의 중심성. 이거는 쉬워요. 용암 분출의 중심성. 굉장히 딱 중심에서 구멍만 통해서 쇽 나오냐? 그러면 중심 분출이에요. 화구에서 용암이 나오는 거. 근데 이 열화가 지각에 생긴 어떤 균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그마가 이 균열을 따라서 이렇게 쭉 양옆으로 나올 수 있어. 당연히 고도가 낮은 부분을 메꾸면서 태우겠죠. 지하의 열하를 따라서 분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용암 분출의 중심성에 따라서는 이것이 열화 분출이냐 아니면 중심 분출이냐 하는데 열화 분출을 하면 옆으로 이렇게 좀 많이 퍼져가지고 넓게 용암이 쭉 퍼져 있는 편이에요. 뭐 1km, 2km씩 이상으로 넓게. 중심 분출을 하면 대부분은 산 위에 있는 너무 좀 이상한가요? 여기 위에 산 위에 구멍 있죠?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화면을 하나 보여줄게요. 아까 전에 보았던 그림인데 지금 여기서는요. 이 산체가 구멍 여기 화구를 통해서 용암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중심 분화죠. 중심 화산 위에 있는 구멍 하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불타오르네. 화구를 통해서 중심 분출을 한다.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요? 자 다음 지각에 이렇게 쭉 갈라진 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라이언이 손을 흔들고 있는데 여기 이러한 부분은 쭉 갈라져 있으니까 마그마가 그 틈 전체를 타고 쭉 나오겠죠.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지하에서 이쪽으로 마그마가 나오는데 이렇게 균열을 따라서 쭉 흘러나가는 걸 우리는 열하 분출이라고 합니다. 열하 분출. 자, 갈라진 틈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것도 아이고, 아이고, 너무 빨리 갔네요. 찢을 열, 틈하, 열하, 분출.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열하, 분출, 그 다음에 중심, 분출. 그래서 이 표를 다시 보면 현무암질 용암 부분입니다. 현무암질 용암 부분을 다시 보면 현무암질 용암은 아까 전에 점선 굉장히 작다고 했어요. 끈적하지 않으니까 쭉 잘 흘러갈 수 있어서 유동성은 큽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용암이라면 우선 일출식, 일출식 분화는 뭐였죠? 얘가 폭발 빵 하는 게 아니라 사면을 타고 쭉 흘러가면서 마그마를 터뜨리는 거죠. 그죠? 일출식 분화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꼭 어떠한 하나의 화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하에서 뭐 균열이 있으면 그 틈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출식으로 열하 분출, 틈을 따라 분출한다. 이렇게 잘 분출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자, 일출식의 개념은 3일 타고 쭉 흘러가는 거였어요. 그죠? 폭발 빵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3일을 따라서 쭉 흘러가는데 얘가 중심에서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열화 분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찢어진 틈을 따라서 주변으로 다 나오는 거지만 중심, 화구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쌓일 수 있어요. 이렇게 쭉 흘러가면 끝까지는 못 가요. 그죠? 언젠간 굳겠죠? 굳고 나면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여서 지금 여기 보면 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냐? 열하 분출을 한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땅으로 기복이 쑥 뻗어 있는 부분을 다 채워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평평한 땅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지.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일출식 분출이면서 이제 이런 틈을 따라서 열화 분출을 하게 되면
용암으로 큰 넓은 땅을 만드는데 용암 대지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철원 용암 대지, 백두 용암 대지가 있어요. 어, 만약에 그리고 했던 거죠. 이 철원 용암 대지와 백두 용암 대지의 지명이 간혹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적어두세요. 자, 철원 용암 대지는 철원과 평강 지역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요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음화공원 북부 지역에 백두산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백두산이 한 번 빵 터지고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좀 나름의 어떤 긴 시간 동안 분출하고 또 분출하고 또 분출하고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어, 그 현무암질 용암이 쭉 쌓인 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 개마고원 북부 지역이고 산 근처에 있어서 백두용암 대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일출식 분할을 했는데 얘가 하나의 화구를 통해서만 쭉 나왔다면 얘는 우리가 순상화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자는 방패 순자입니다. 마치 방패를 쭉 엎어놓은 것 같죠. 그래서 순상화산인데 뭐 한라산의 산록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자, 어쨌든 제주도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런 순상화산에 무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암질이나 조면암질의 마그마에 대해서, 용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산암질이나 조면암질의 용암은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 자, 마치 뭐였죠? 네, 마치 엿과 같이 끈적끈적한데 잘 흘러갈 수 있을까요? 네, 잘 흘러갈 수 없겠죠. 유동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얘가 분출을 하면 널리 퍼지지 못하고 그 지역에 볼록볼록하게 쌓여요. 어, 분출의 방식으로 보면 쭉 못 흘러가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도가 있어요. 마그마가 올라올 때 얘가 물렁물렁하면 압력에 의해서 슉슉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바깥으로 이렇게 슉슉. 근데 얘들은 어때요? 점성이 크단 말이에요. 변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비. 좋은 예네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나중에 더 강한 힘이, 더 강한 힘이, 더 강한 힘이 막 몰리다가 빵 하고 터지면서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식 분출을 많이 하고, 폭발식 분할을 많이 하고, 대체적으로는 어떤 균열이 있다고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들은 점성이 크거든요. 물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타고 나오는 편입니다. 중심 분출. 그렇게 되면 결국 화산은 마치 종처럼 생겼어요. 종 모양의 화산을 만듭니다. 이렇게 볼록. 한라산, 백두산의 꼭대기 부분. 한라산의 아래 부분도 아니에요. 순상화산이죠. 자, 이건 각 지역을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우선 읽어만 볼게요. 울릉도, 독도까지 동상화산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역 같은 종상화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나라 각각 지역들이 이제 화산 지형이 어디에 분포하나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화산 지형은 그렇게 널리 많이 있진 않아요. 굉장히 독특하죠. 경관으로서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 각 지역의 화산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두산의 형성 과정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은 첫 번째로 신생대 3기 말 정도에 현무암, 용암, 대지가 크게 형성됩니다. 물론 지금 옆에 있는 게 무식도이긴 하지만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용암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자, 그렇게 현무암, 용암 대지가 형성된 다음에 또 화산 분출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 백두산이 뭐 한두 번 분출해서 만들어진 화산은 아니죠. 신생대 사기 초까지 계속적인 이런 이제 용암의 분출로 인해서 백두산이 그 산체 자체가 만들어져요. 넓게 용암 대지를 형성한 곳에 백두산 산체 부분이 솟아오르고
계속적으로 분출을 하니까 이제 산 아래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이 다 된 다음에 산체가 그것을 산의 몸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화구는 붕괴가 됩니다. 자, 붕괴가 되고 나니 위에 아주 큰 규모의 그 구멍, 우리가 소위 구멍이라 하지만 이 화구가 붕괴된 큰 함몰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칼데라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천지라고 부르는 그곳입니다. 자, 이 칼데라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가 됩니다. 칼데라호. 어, 우리는 천지라고 부르지만 백두산의 이런 형성 과정을 나중에 붕괴된 그 화구가 칼데라가 된다, 칼데라호가 된다, 이까지도 백두산하고 한라산하고를 좀 비교를 해서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두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2,744m로 기록되어 있죠. 경사가 급한 산 정상부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경사가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운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면 자, 산의 정상부, 그 산의 좀 윗부분이에요. 산정, 정수리, 산정부는 종 모양의 화산, 정상화산이고 산 록부, 산의 아랫부분은 순상화산이에요. 즉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 평평한데 종상화산인데 이 위에 산록에 이렇게 순상화산이 만들어지고 꼭대기에는 갈대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산을 우리가 복합화산이라고 합니다. 복합화산, 복합화산이라는 용어도 꼭 알아두세요. 복합화산. 자, 그리고는 분화 후에 이 화구는 함몰이 되었고요. 규모가 커진 이러한 분지 모양의 지형을 우리는 칼데라라고 합니다. 칼데라. 칼데라. 칼데라 이름은 턴지.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백두산 주변의 개마고원 북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화산지대를 이루게 되는데, 요 앞에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백두산뿐만 아니라 백두산 주변에 굉장히 넓은 지역의 화산지대를 이루는데 거기에 용암이 넓게 쌓여서 우리는 용암대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백두용암대지. 이 앞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나죠. 그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 지형도를 보면요. 이렇게 천지가 있는데요. 주변에 등고선 간격이 굉장히 좁이래요. 경사가 급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요렇게 볼록볼록볼록한 모양은 절벽 같은 단해라고 하지만 이 절벽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굉장히 경사가 급한 지역이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경사 안쪽으로도 급하고 바깥쪽으로도 급해서 안에 물이 고여 있다라는 것을 어, 기억하고요. 요 모양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의 빙하기 때 백두산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발달했던 일종의 빙식곡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죠? 빙식 발음 잘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지금은 여름이 되면 여기에 있는 뭐 눈들이 다 녹지만 당시에는 이 눈들이 녹지 않고 얼음으로 쌓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껍게 쌓인 얼음은 바닥을 굉장히 많이 깎거든요. 그렇게 쌓인 얼음이 침식한 골짜기, 빙하, 그러니까 얼음이 침식한 골짜기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거지만 지금은 이 빙식곡은 어, 그냥 골짜기만 파여있지 얼음이 계속 1년 내내 있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내용으로 그 42페이지 내용을 정리를 하세요. 지금 42페이지 내용은 수업을 하면서 지리 노트 42페이지 그 내용을 지금 다 답도 이야기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가능하면 답을 안 올려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이 수업 중에 그 답을 꼭 찾아서 넣고 다음 시간에 오면 검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상 수업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서 바로 검사를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다음에 우리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또다시 화산 지형도 기말에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어쨌든 수업에 올라온 이 답들을 꼭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문에 난 내용을 하나 볼게요. 자료를 주면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2018년 9월 남과 북의 정상이 역사적 만남을 통하여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남과 북은 비핵화의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2002년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지정이 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 중단되어 왔던 자, 뭘까요? 요거는 네, 금강산 관광 사업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문 발표 이후 남과 북이 정상은 어디에 올라가서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대요. 백두산이겠죠, 백두산. 자, 백두산의 이건 백두산이 아닌데 백두산에 이제 우리가 어, 이게 중심 문화가 되겠죠? 화구로 분출하니까. 그리고 문화의 어떤 이제 분출의 방식에서는 중심 분화, 용암은 어떻게 폭발식으로 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분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윗부분이 꺼져가지고 쑥 가라앉지, 이것도 이제, 그, 천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 칼데라라고 부르는데 칼데라는 가마솥을 의미하는 라틴어라고 하네요. 거기서 유래된 말이래요. 이렇게 규모가 큰 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그 42페이지에 백두산까지 정리를 하고 거기 보면 칼데라호 형성 과정이라고 중간에 그림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그림이 마그마가 분출된다. 두 번째는 많이 분출되어서 마그마 방이 비니까 함몰된다. 세 번째는 물이 고여서 칼데라호가 형성된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지. 뭐 화산추가 뭐예요?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만 심플하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